알려드렸고, 요번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대열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바에서의 대열을 한번 알아보고, 새로 만들기 하시고, 섹션을 따로 또 만들죠. 05, 02입니다. 네, 두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섹션 050, 0002. 대열을 알아봅니다. 대열은 뭐 자바스크립트 때 배우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개, 같은 하나의 변수에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죠. 그럼 저도 만들어 볼게요. 대신요. 이번에는 배열이죠. 배열. 이거 배열하기 전에 앞에 거 딱 만들어야 하고 하겠습니다. 메모리 막 그렇죠? 여기 자바 메모리 해가지고 거의 다 적었는데 밑에 두 개만 더 너를 관련된 것만 좀 추가를 하고 갈게요. 섹션 01번 예제 있죠? 01번 예제에 01번 예제에 약간 요약을 하고 배열로 넘어갑시다. 아까 요약을 했는데요. 아까 요약하고 나서 예제가 조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조금만 좀 하고 추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건 뭐냐면 비교연산자 해서 두고 있었죠? 두고 있었죠. 요거 기본 타입에서는 값을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첨도 타입하고 모르겠죠? 타입이 자료형입니다. 그렇죠? 타입이 자료형이에요. 기본 자료형에서는 값을 비교하고, 첨도 자료형에서는 방호, 주소를 비교. 주소는 방호, 방전호 비교가 되겠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첨도 자료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값을 비교하죠.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널 포인트라고 하셨죠? 널 포기 과시 자바에서는 비하는 것이 좋은데 널 포인트는 널 값이라고 합니다. 널 값 안생 비연이죠. 웬만하면 널로 투기하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널 값이라고 하는지 두 종류, 객체에서 그 다음에 배열에서 두 종류를 알려드렸고 그 말고도 많죠. 그래서 예시를 하면 거의 이렇게 예제가 많습니다. 객체에다가 모르고 객체에다가 너를 넣어놓고 모르고 너를 넣어놓고 객체점 점수 이렇게 호출할 때 바로 여기서 넣을까 빼라고 하죠. 이런 형태가 바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 이 객체는 널인데 널에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널이죠. 객체는 널을 넣으면 이래 되잖아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거 바로 넣어놓고 이렇게 함수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하겠지만 함수 호출을 어디서 하냐면 요거는 첫 라인에서 하고 요거는 200라인에서 하거든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엄청 길어지니까, 소스가 길어지니까 얘가 넣었다는 거 깜빡하고 불렀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걸 알겠죠? 한참 뒤에서 코딩하다가 모르고 이제 일을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넣으려고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됐죠? 조금 하고 이제 배열로 가봅시다. 배열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전체 정리되는 거, 요약되는 거.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배열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끝나면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바 저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뺏겨는 좀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 예제. 배열은 뭔지는 아실 거고, 연속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죠. 예. 변수는 한 가지 값을 저장하는 공간. 배열은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get student third 이렇게 만듭니다. get student third 만들어 보고요. 진행해 봅시다. 네, 배열은 예, 자바스크립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10명의 성적을 저장하고 평균값 곱하기 이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면요. 예제 이렇게 짠다고 치면요. 배열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배열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짜리죠? 83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땅 이 변수명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배열이 없으면 그죠? 여기서 이럴 수밖에 없죠? 배열이 없다면 그죠? 12, 5, 40 10명이니까요. 이렇게 75 변수를 10개, 1부터 10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죠?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네, 배열이 나타났죠. 요거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변수 여러 개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는 것보다 배열을 넣는 것이 효율적이죠. 못 치더라도 효율적이죠. 반복모드 돌릴 수가 있고, 당연히 이거는 반복모드 못 돌리잖아요. 어떻게 돌려요? 못 돌리죠? 네, 반복모드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게 배열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걸 넣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한다고 치면 배열은 그래서 배열 사용을 하는데 위에 예제로 배열 사용은 위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데 배열 사용은 배열은 데이터의 연속된 정리를 하면 공간에 나열하고 각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를 부여해 이것도 자료 구조가 이제 차차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 구조라고 하죠. 자료 구조. 미리 코딩해서 활용하기 편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스택도 자료 구조, 배열도 자료 구조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활용하시게 되면 후반부에 자바 자료 구조를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리스트나 뭐 이런 거 나중에 배우면 될 것 같고 어레이 리스트나 뭐 이런 거 쓸 건데 일단 제일 편한 건 이제 배열이죠. 배열이니까 일단 이렇게 배열 자료 구조고요. 연속된 공간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모리를 좀 배우셨잖아요. 메모리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방 메모리 측면에서 한번 보죠. 이 배열도 객체입니다. 배열도 객체예요. 배열이고 객체도 객체. 배열도 객체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배열도 객체고요. 다 객체입니다. 자바의 배열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스택방에 안 들어간다 했죠? 아까 스트링 문자의 객체. 스택방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덩치가 커서
그래서 어떻게 배열이 들어가는지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방 번호가 있고 스택방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번호, 이미를 어떻게 해보죠? 1번 방 번호입니다. 1번 방 번호에 그 위에 보시면 배열을 하나 만들었죠. 배열은 뭐 이런 배열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배열은 인트 해서 인트 배열로 스코어라는 위에 있는 걸 보고 스코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배열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밑에서 보실 때는 이제 83 이 중괄호로 자바에서 중괄호로 87 그 다음에 88 됐죠? 88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배열이거든요. 자바에서 배열 이게 중괄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요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변수명은 스코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변수명은 스코어 이렇게 들어가죠. 합수를 넣으려고 치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요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동시에 다 못 넣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느냐? 힙방을 이용하는 거죠. 힙방의 방번호 1번 방, 1번 방, 힙방 번호 1번으로 잡아놨고, 땡땡 잡아놨고, 여기서 방번호, 힙방 번호죠? 힙방 번호, 구성 하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번 하고, 값은, 첫 번째 거죠? 값은 83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방법은 9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참조 자료, 이것도 참조. 객체들은 전부 다 이게 덩치가 커서 못 들어가고 다 힙방이 있습니다. 두 손만 딱. 힙방. 87. 마지막 4. 88.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배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연속된 공간에 나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 차근차근하게 차례대로 쭉 넣고 있죠. 요 순서대로. 그래서 배열은 항상 값이 있으면 연속된 공간에 차례대로 쫙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열의 자료 구조 형태고 메모리는 이렇게 쫙 생겼습니다. 됐죠? 이렇게 쫙 생겼습니다. 됐죠? 메모리를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됐지요? 그래서 배열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배열의 특징을 한번, 배열의 구조죠? 배열의 구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배열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점수 배열, 또는 실수 배열, 또는 문자열 배열 등 이런 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 배열에 실수 배열이 섞여 있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정수 배열에 문자 배열이 섞여 있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수만 나래비, 실수만 나래비, 문자열만 나래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배열의 특징입니다. 같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영역에 int 이렇게 치시면 이 안에는 이렇게만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A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여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훨씬 더 깔끔하죠? 그죠? 섞여 있으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죠? 깔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생성된 배열은 길이를 느리거나
누릴 수 없죠. 아시죠? 배열은 최초에 4개 하면 4개를 생성해놓고 그 안에다 값을 집어넣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값을 넣어놨지만 다른 형태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배열도 객체라고 했죠? 객체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별도 객체니까 유연 상자를 이용해서 인트 3개, 공간 3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 3개, 공간 3개, 3개 방 만들기. 이 방 만들기를 여기에 방을 미리 예약을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먹으러 갈 때 예약해 놓잖아요. 그렇죠? 미리 방을 예약해 놓고 여기는 배열이 쓸 거야. 미리 이제 잡아 놓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 때 이제 3개 만들자, 뭐 10개 만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만들어 놨으면 값을 이렇게 3개 만들어 놓고 값을 4개 밀어 넣으면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값은 3개밖에 없는데 값을 4개 넣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생성된 배열은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네. 항상 고정된 길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배열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바 배열이라고 되는데 자바 배열, 정확하게 자바 배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약간 틀려요.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한 언어라서 약간 틀린데 자바는 좀 엄격한 언어라서 같은 타입만 저장하고 한번 크기가 고정되면 느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게 배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해봅시다. 배열에 대해서 자바에서의 배열을 했고요. 자바스크립트 때도 배열을 바로 봤을 때 있지만 그래서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위에 있는 예제죠? 예제 한번 했나요? 위에서 있는 거 갖고 와서 진짜 안 보고요. 요거죠? 요거 예제 10명의 성적을 저장하고 평균값 구하기. 위에서는 배열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변수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배열이 있다고 가정하고 해보죠. 자바에서 배열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대괄호로 한번 표시를 하고요.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랑 틀린 점이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때는 요거를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2, 3, 4. 그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자바를 중괄호를 쓴다는 게 특이점이네요. 두 개의 언어를 잘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값을 넣습니다. 83, 90, 87, 87, 88. 네, 이 성적이죠, 성적. 89, 90. 거의 다 됐네요. 91, 92, 93, 75. 한,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10명. 10명의 성적입니다. 성적이고요. 네, 성적을 저장하고 평균값 구하기. 평균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합을 구하고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죠? 네. 그거 아시죠? 많이 해봤잖아요. 총합, 평균은 뭐죠? 평균 공식이 어떻게 되죠? 네. 총합의 나누기 개수. 이게 평균이죠? 그죠? 네. 이거 다 더하고, 네. 개수로 10으로 나누면 평균이네요. 그죠? 다 더하고. 이걸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코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총합을 구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 총합 변수 만들고, 반복문 돌려야 되겠죠? 반복문. 반복문 꼬리 돌리는 하고, 0부터 10까지 이렇게 돌리면 되죠? 0부터 10까지 이렇게 돌리면 되죠. 0부터 10 이하니까요, 0부터 9까지 돌리는 거죠. 돌리고. 그건 10번이고요. 이게 누적합이죠. 뭐 누적합 계속 강조드리네요. 누적합이죠. 누적합. 플러스. 보통은 이제 I 하시는데 이제는 요 0부터 10까지를 다하는 게 아니라 요 성적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성적을 넣어야 되니까 배열에는 인덱스 번호가 있고요. 요 변수에 인덱스 번호가 있고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사용은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대괄호 하시고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하고요. 배열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배열 변수의 대괄호 하고 인덱스 번호.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죠? 배열 변수 사용법은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미콜론 넣어주시고, 세미콜론 넣어주시고, 하시면 요게 누적합이죠. 누적합. 배열의 값 누적합입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의 인덱스 번호 대괄호 하시면 0번이면 84, 그죠? 1번이면 90, 2번이면 87. 이렇게 되죠? 요거를 갖고 와서 누적합을 구하니까 이게 썸에 누적이 되겠죠. 그렇죠? 배열 변수는 뭐 자바스크립트 때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털려봤잖아요. 값하기. 기억 안 나시더라도 자바 때또 연습하면 되죠. 평균입니다. 평균 배우죠. 평균. 합을 구해야 평균이 나오죠. 합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평균이죠. 평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출력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해볼까요? 썸, 여기 합이고, 그 다음에 평균도 보여보죠. 평균은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결론은 자바에서는 분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한다. 네. 그리고 배열 표시를 해준다. 배열이라고 표시를 대괄호로 배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대괄호로 배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길었는데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전체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에 예시가 있죠. 앞에는 이론이 있었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박수 걸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시고. 약간 좀 틀리죠? 정리하면 자바 배열 사용법 정리하면 어떻게 되네요? 자료형이 있고 자료형이 있고 대괄호 이렇게 쓰고요.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 이렇게 하고 순괄로 이렇게 하고 값 1, 값 2, 점점점 값 n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배열 사용법. 배열 사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제일 쉬운 배열 사용법. 한 바퀴 돌고. 질문 있으시면. 이번에 저쪽으로 많아서 이렇게 생각할 시간 좀 드리고.
이것도 배열입니다. 배열. 그래서 배열이 첫 번째 사용법은 제일 쉬운 사용법이죠. 중괄로를 인해서 각과 함께 이렇게 넣는 방법이 제일 쉬운 사용법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 보통은 이제 배열 사용할 때 방을 예약하고요. 예약 플러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방에다가 값을 넣습니다. 값을 넣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방을 예약하고 방에다가 값을 넣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값을 넣기 되어 있는데 밑에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에다가 값을 바로 넣어버리면 방 예약과 동시에 값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방 예약과 동시에 값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한 방에 1, 2를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그래서 이게 제일 심플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제일 심플합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배열 정의 및 값 저장은 1번, 2번을 동시에 하면 1번, 2번을 동시에 방을 예약함과 동시에 값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원래는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방 예약하고 방에 값 넣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배열 사용할 때 제일 심플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열 사용법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지만 이제 자바에서 B로 가시면 이런 배열보다 배열을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만든 게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라고 그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더 보시고 배열이 뭔지 다 보시고 나중에 어레이 리스트를 배울 때 열심히 배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용법보다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간단합니다. 간단한 부분이 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 배열의 사용법들 여러 가지 사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제일 쉬운 첫 번째 사용법 중괄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만들어서 타블렛 보이드 굉장해요. array created by value list. 굉장히 array created by value list. 이걸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배열 같은 경우에 방을 예약하고 값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위에 예제는 한 방에 다 하는 거고, 따로따로 하는 예제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예제는 1번 배열 예제인데 배열 예제이요. 방 1번 방 생성하고 2번 그 다음에 값 저장. 이거 따로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따로 해보면 네, 그래서 넣을게요. 네, 인트하고요. 네, 인트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배열 정의를 하고요. 정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폴에다가 배열 쪽 객체라고 했죠. 객체니까 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네, 여기 이제 배열을 이제 생성하는 건데, 이 뒤에다가 바로 붙여서 이렇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3,
9087 이런 형태로 가능합니다. 좀 이상하지만 여기 이제 배열을 생성하는 거고 이 방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뒤에 값을 넣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정의가 가능한데 이거를 왜 쓰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또 방을 생성해가지고 값을 넣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건데 이렇게 쓰시면 무조건 한 줄에 정의를 하셔야 돼요. 한 줄에 배열 정의하고 값을 넣어야 돼요. 값을 넣어야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주석으로 바꿔 수코드 이렇게 하고요. 두 줄에 하고 SCOR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이 두 줄이죠? 두 줄. 틀리겠죠? 이거 한 줄. 이거 두 줄이죠?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각각 방을 갖다가 한 방에 정의하는 이 형태를 쓰실 경우에는 한 줄에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 줄에 따로따로 작성이 안 되죠. 따로따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데 빨간 뜻자리 좀 안 된다고 했죠. 요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줄에 작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작성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줄 이상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배열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정의를 해놓고 여기다가 코어였나요? 코어 하고 배열 쪽 객체죠. 객체니까 유연선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생성하자마자 이렇게 값을 저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값을 저장하는 방법인데 값을 저장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잘 모르겠어요. 장점이 모르겠어요. 두 줄 이상 가능한 두 줄 이상 작성 가능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두 줄 이상 작성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거는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작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한 줄에다가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죠.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잘 찍히는지 한번 보죠. 배열 찍는 거 이제 계속 예술해 보죠. 어떻게 하면 되죠? 포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대괄호 하시고 0번부터 찍으시면 되죠. 띵띵 1번, 2번 이렇게 해서 잘 찍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배열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약간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못 보는 거죠. 자바에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형태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또 실행해 볼게요. 어디죠? 여기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 함수 있는데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맞고 SEC인가요? 그래서 점 하고 이거 아닌가? 점 이거 뭐야? 잠시만요. 얘 왜 안 나와? 객체를 새로 만들었죠? 정신이었군요. 객체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주석 맞고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객체 이름은 SEC
050이죠. SEC 05, 02 객체죠. 02 객체고 SEC 050 맞죠? 예, SEC 002. 아 여기 새로운 단축키가 나왔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요 Alt 엔터를 눌러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아시겠죠? 요 클래스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줘요. 지금 바로 인텔리제에서 보여주네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바로 해줄 때도 있는데 메시지 안 띄워주고 바로 해줄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빨간색에 밑줄이 딱 꺼지면서 이 단축키 누르세요 이렇게 힌트로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 또 SEC 050이라는 객체 있죠. 객체를 쓰시려면 임포트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Alt 엔터를 누르시면 그래서 Alt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위에 보시면 어디가 있나요? 여기 자동으로 임포트가 쏙 들어왔죠. 여기 쏙 들어왔죠. 챕터 5에 섹션 050이 이게 자동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알아서 다 임포트를 해주는데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 임포트 단축키, 자동 임포트 단축키가 Alt 플러스 엔터입니다. 윈도우 기준입니다. 되면 됩니다. 음료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점 이거죠? 네, 그게 배열 두 번째 예제죠? 배열 두 번째 예제가 그리고 배열 첫 번째 예제도 안 찍었군요. 배열 첫 번째 예제도 찍어보죠. 네, 배열 첫 번째 예제를 안 찍었군요. 그래서 배열 첫 번째 예제는 누구였죠? 게스트던트 이게 평균 구하는 거 평균 예제 두 개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평균이고 878, 에버리지 97 나왔죠. 밑에 거는 이제 배열을 정의하는 두 번째 예제죠. 그래서 이건 한 줄에 위에는 한 줄에 정의한 거고 밑에는 두 줄에 거쳐서 정의하고 바꾸는 그런 형태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형태를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